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농촌복지연구원의 정명채입니다. 오늘은 농업회의소 입법화 요구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의 계속적인 개방 확대와 농가 소득 여건 악화, 농촌 인구 감소, 농지 면적 감소 등으로 우리 농업은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과제는 농업의 핵심인 농지 지키기, 농민 지키기, 농촌 지키기가 과제입니다. 농지가 사라지면 농업이 유지되기 어렵고 농민이 없으면 농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농촌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시화와 산업단지 확장, 태양광 시설 등으로 농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비농민의 농지 소유 증가로 임차농지가 늘어나 경자 유전의 원칙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되면서 집가는 생산성과 관계없이 계속 오르고 있어 농지가 투기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농지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농지법의 집행 수단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농지관리 모든 행정은 정부가 맡아서 하고 있지만 경자 유전을 집행하는 수단은 농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농업회의소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그 농지에 대한 농사 계획서를 내게 되는데 이 계획서를 농업회의소가 맡아서 3년 이상 컨설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농 목적이 아닌 경우, 농사 지을 능력이 없는 경우는 등기가 취소되거나 양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농민들이 농업회의소의 회원이고 농지 이동이 있는 곳의 농민이 컨설팅에 참여하게 되므로 그 내용이 정확하게 모니터링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므로 농업회의소를 살아있는 농지개혁법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농업회의소가 우리나라에서는 3번씩이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나라의 농지관리가 정확하게 되면 불법적 소유와 불법적 전용이 들통나고 어려워지게 될 수밖에 없는 부재지주들, 그리고 농지 투기 세력들이,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는 세력들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농민 지키기인데 농민은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민을 지키는 것은 곧 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6월 협상과 WTO 이후 모든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고 해외 농산물의 수입이 자유로워지면서 국내 농산물 가격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농산물 가격으로 농가 소득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 소득 외에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 저장, 유통하면서 얻는 소위 농예 소득을 얻도록 6차 산업을 지원해 왔지만 그것도 장사가 잘 되면 그래서 매출이 늘고 기업이 되면 그 소관이 농림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들에게 잡아먹혀 끝나게 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해소득 활동도 한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정부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익직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농사직불제를 공익직불제로 바꾸어 놓은 수준에서 예산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 농촌의 공익소득은 농사 과정에서 저농약, 유기농 등을 통해 발생되는 공익적 기능을 보상받는 농업 공익소득, 그리고 농촌 전통문화 유지, 경관 유지, 마을 가꾸기 활동 등을 비용으로 보상받는 농촌 공익소득, 그리고 농촌 지역의 태양과 풍력, 소수력 등 전력 생산 시설의 공동 경영에서 발생하는 공익사업 배당 소득까지를 체계화시켜야 농어촌 공익직불제도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공익소득의 활동 범위와 실적 등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필요한데 이것을 유럽에서는 농업회의소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의소 회원이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농민과 농촌 지역 주민들의 공익소득을 높이기 위한 지도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회의소는 농민의 법적 대외 조직으로서 농산업체 지정 육성법 집행을 위탁받아 농산업의 컨설팅을 책임지고 있어서 농해소득 활동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회의소는 헌법 123조 5항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이들의 자주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에 근거하고 있으며 상공인들은 이 법이 만들어진 68년 전에 이 법에 근거해서 상공회의소 특별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여러 가지 연유에서 아직까지도 농업회의소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1991년에 독일의 농업회의소를 소개하면서 도입 시도가 되었고 1998년에 농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어 입법화 시도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2010년부터는 농정당국의 지원을 받아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현재는 전국의 39개소의 농업회의소가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 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농업회의소 입법화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사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이번의 대통령 선거 농정 공약에서 이 중차대한 농업회의소 입법화가 부각되지 못한 것에 많은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으며 늦게나마 대선 공약으로 선정되고 이것이 대통령이 관심 가지고 분명히 다음 기간 동안에 입법화가 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농업의 확실한 체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농지를 지켜야 되고 농민이 떠나지 않게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왜 그런데 여태까지 농업을 이직이 됐습니까? 농지를 지켜야 되는 것은 공무원이 못해요.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스스로 지키려면 농업회의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역대 정권 중에서 농업회의소가 매번 거론이 되고 했었는데 여태까지 입법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저는 아마도 이 농업회의소가 만들어지면 농지 투기가 근절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농지 투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뒤에서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말이 될 소리입니까 이게? 저는 국회의원이 전부 투기꾼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통과를 못하죠. 이게 이번 정권도 보면은 각 후보들이 농업회의소에 대한 농민 문제, 네. 농업 개혁 문제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정말로 걱정입니다. 이 다음 대통령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기대할 게 있나? 이런 점에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주인의식을 발동하는 것이 농업회의소, 즉 농민의회인 농업회의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저는 네. 농업이 정말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네. 농업회의소가 꼭 입법이 될 수 있도록끔. 우리 이용기 회장님은 평생을 농민단체 활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농민의 권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정명채 박사님은 평생은 농업 쪽에서 공직에서 한평생 오신 거 아닙니까? 예,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맞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